그래도 이 도형 문제들을 잘 푼 친구들이 있네. 잘했네. 되게 어려웠을 텐데. 자, 보자. 질문 38. 그래. 자, 이 문제가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것만 봐 먼저 얘들아. 먼저 두려움을 떨쳐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이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 임수분해다. 이거 나머지 정리다. 이거 2차 방정식이다 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t가 0의 우극한으로 가죠. 그죠? 그럼 뭐가 변하는 거죠? t가 변하는 거지. 그러면 이 AH와 CH를 t에 관한 식으로만 쓰면 된다. 끝. 그러면 길이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t에 관한 식으로만 써보자는 거야. 써보자. 지금 t가 움직여? 그러면 t가 뭔지는 좀 이따 확인하면 되고 그 t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AH랑 CH를 내가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네. t에 관한 식으로 써야 되겠네. 까지가 지금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제 읽어보면 그냥 그림을 먼저 띄우고 선생님 교재를 읽을게요. y는 x 플러스 t와 곡선 x제곱이 두 점에서 만나고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a가 아닌 점 c를 지나고 b에서 ac에 내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h 빼기 ch 값을 t에 관한 식으로 써라 이 말입니다. t에 관한 식으로 써라. 오케이.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x제곱이랑 x 플러스 t가 만나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인데 요 녀석은 볼 것도 없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깁니다. 왜냐면 우리 그림에서 요 a란 점에서도 하나 만났고 요 b란 점에서도 만났으니까 y는 x제곱하고 x 플러스 t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난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 겁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길 거니까 알파랑 베타라고 선생님은 잡을게요. 선생님 t에 관한 식으로 쓴다며요. 그래 이제 알파랑 베타를 t에 관한 식으로 쓰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 곱한 값이 마이너스 t까지는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라고 잡을게요. 요 점의 좌표를 알파 콤마 알파. 그럼 C점의 좌표가 아주 쉽게 잡혀버리는데 C점 잡을 수 있을까? C 뭐라고 잡을까? 마이너스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라고 잡아도 될까요? 왜냐면 뭐가 축이 Y축이니까 Y를 똑같으면 넘겨서 같게 만들 수 있겠지. 축이 Y축. 됐어. 그럼 B점의 좌표를 그냥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라고 잡을게요. 하나가 알파면 하나가 베타일 테니. 됐어. 그러면 A에서 C까지 길이는 이 알파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요. 알파 제곱에서 베타 제곱 x 길이 지금 여기서 수세번 내리고 y 좌표끼리의 차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지금 AH하고 CH 값을 지금 길이 알파와 베타로 표현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x 이 x가 뭐야? 선생님 근해 공식 쓸 거야. 귀찮지? 알파랑 베타가 요 x 베타 한 거니까 2분의 1 뿔마 루트 1 플러스 4t 이렇게 생겨요. 그럼 우리 그림에서 이건 알파를 누가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해. 그냥 이건 너희들 마음대로 잡는 거야.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니까 그냥 선생님 알파는요 2분의 큰 녀석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t 베타는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 이렇게 잡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잡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잡아도. 그러면 AH 성분 AH는 2알파니까 1 플러스 루트
4T요라고 쓸 수 있어. 맞아? 성분 AH가 뭐니까? 2알파니까. 2알파는 여기다 2배 한 거랑 똑같으니까. 아니 뭐가? AC요? 우리 AB 미안. 여기 알파 마이너스 쏘리 여기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틀린 것 같다 싶으면 획기적인 방법이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저거 하지 하면 얘기를 빨리 하세요. 웅성웅성 되면 선생님이 더 당황해요. 알겠죠? 문제를 잘못 미안하세요. 이거 다시 할게요. 여기 다시 할게요. 그러면 알파가 더 크니까 얘들아 성분 AH는 왜 웅성웅성을 하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요 두 공식 가지고 그냥 바로 쓸 수 있겠다. 그 공식 안 써도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와 같으니까 1 플러스 4t가 나오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원래 풀마 루트 1 플러스 4t예요. 근데 우리가 알파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잡고 지금 풀고 있는 거죠. 알파가 더 크다라고 잡고 풀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양수라고 그냥 쓰면 돼. 여기. 그래서 얘는 루트 1 플러스 4t라고 그냥 써버릴게요.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 CH? CH가 뭐야? 요 길이는 뭐 쓰면 돼? 요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랑 똑같은 거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라고 쓰면 될까요? 베타에서 뒤에 있는 알파까지 뺀 거랑 똑같으니까 길이. 그러면 성분 CH는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알파 똑같으니까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1이네요. 1. 그러면 AH의 길이 T에 관한 식 CH T 없으면 더 땡큐죠. 상수 끝. 그럼 이제 올리는 겁니다. 뭘로 올려요? 몇 분의 리미트 T가 0에 우극한일 때 T분의 루트 1 플러스 4T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겠죠. 여기까지 하면 끝났지. 이제 T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분모 0대. 근데 분자도 0대. 0분의 0거리면 극한값 존재해. 그럼 유리화해야 돼. 왜? 루트에서는 내가 인수분해하기가 좀 빡세니까. 요 녀석 유리화하면 그리고 T에 이 친구가 이렇게 보여져. 삭 써져. 분모 0 되는 거, 분자 0 되는 거 사라졌습니다. T에다 0 집어넣어도 괜찮아. 0 집어넣으면 2분의 4 2.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각각 2 나옵니다. 뭐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해야 돼. 이건 수능에 나오니까. 수능에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합평, 반편성 그리고 어디까지? 내신에까지 다 나오니까 이런 문제들은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돼. 두려움 좀 없애야 돼. 괜찮아. 지금 못 풀어도 되긴 하지만. 자, 39번 손을 못 댄 친구들이 많아서 한 번만 읽어보고 맞춘 친구들은 빨리 뒤에 풀어. 맞춘 친구들은 뒤쪽 풀어보세요. 지금 손 못 댄 친구들만 먼저 같이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고 힌트라도 좀 줘보고 한번 풀어보게. 선생님이 약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어제 우리 수금반 친구들한테 수금 친구들이 어제 수금 애들은 연장 수업이 시간이 안 맞아서 월요일 날 따로 한번 수업을 더 해요. 그래서 어제 이제 2시 50분부터 수업하다가 야, 니네는 좋겠다. 그래도 우리 화목반 애들은 목요일만 쉬는데 너희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다 쉬니까 이렇게 꿀 아니냐? 그랬더니 다른 학원들이 방학을 안 한대.
최선 다니는 친구들 많지 않나요? 최선이 방학이 없다며. 최선이 방학이 없다며요. 최재준도 원래 방학이 없었는데 뭐 15년 만인가 이번에 처음으로 방학을 한다던데. 어디 놀러 가는 친구들 있나요? 목요일에? 내일부터? 오늘 밤부터? 어디 안 가나요? 어디 안 가? 다 공부해? 선생님만 잘 갔다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쉬어야 될 텐데. 나중에 쉬어. 나중에. 언제 쉴 수 있냐면 고3 수능 끝나고. 고3 수능 끝나고 이것도 좀 잔인해. 고3 수능이 끝나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수능을 봐 항상. 그러면 11월에 수능 보러 간 애들의 그 유형이 두 가지야. 하나는 그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되는 아주 절실한 친구들, 절박한 친구들 하나.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얘네도 절박해. 최저를 넘겨야 하는 절박한 친구들 하나. 그래서 수능 이제 지금 고등학교 교과 전형이 수시 전형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하나가 교과 전형, 하나가 종합 전형, 하나가 이제 정시 수능 전형. 그래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수시고요. 이제 수능으로 가는 이제 정시가 있죠. 수시랑 정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수시는 두 가지가 또 갈려.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교과 전형은 진짜 그거야. 그냥 내신으로만 가는 거야. 내신으로. 그리고 심지어 학교 이름, 성별, 이름 다 가리고 성적으로만 뽑아요. 교과 전형.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울릉고다. 근데 총원이 우리 울릉고에 내가 다니는데 우리 고3 정원이 30명밖에 안 돼. 한 반에 있어. 근데 한 10명은 꿈이 선장님이야. 그래서 대학을 안 가. 그리고 10명은 꿈이 또 이제 그 울릉도가 또 약초 이런 게 유명하고 그래서 약초꾼을 하겠다. 그래서 또 대학을 안 가. 그리고 1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내가 공부를 가장 잘해. 그러니까 난 전교 1등이야. 나 무조건 다 1등급이에요. 그래서 1등급 따라다락 올 과목 다 1등급 다 찍고 서울대 법대 아니 서울대 이제 법대 없으니까 서울대 경영학과에 딱 수시 지원을 해. 딱 교과 전형이야 이게. 그럼 대학교에서 그런 전교 1등들만 다 받을 거 아니야. 서울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아니라 올 과목이 다 1인 애들만 받을 거 아닙니까 서울대는. 그럼 오케이 다 받아줍니다. 오케이 알겠어. 대신에 최저 맞춰와. 최저 등급 맞춰와 서울대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강남 막 여기 휘문고나 막 이런 데들에서 전교 1등한 애랑 선생님처럼 울릉고등학교에서 10명 중에서 1등한 애랑 서류상으로는 모든 과목이 1등급이니까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도 야 오케이 너 1등급인 건 인정. 근데 진짜 1등급인지는 한번 우리가 확인만 할게. 그래서 3 맞춰와. 3 최저 등급 3만 맞춰와. 그러면 국어, 수학, 이제 문이과가 있을 때는 지금은 없죠. 그럼 통합사회, 통합과학 하니까 4개잖아 지금. 국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럼 4 맞춰와 이거야. 그럼 뭐가 빠졌어? 영어가 빠졌지? 영어는 1등급이 안 나오면 대부분의 학교를 못 써요. 교과 전형에서. 영어는 절대 등급이잖아. 절대 등급이라서 영어가 2가 떴다 그러면 웬만한 학교들은 못 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대학교는 못 써. 바로 최저 등급에서 광탈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등급을 내 성적을 봐주세요의 첫 번째 조건은 서울대에서 첫 번째 조건은 올 과목 1등급에 영어 1등급 수시에서 수능에서
그럼 이제 최저 4만 초월한 얘기는 4과목의 등급들을 합쳐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11 찍어와라 이 말인 거. 사실 그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정시로도 갑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쉽지 않다.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거짓말 같지만 진짜 3입니다. 5도 아니에요. 하나 삐끗해서 2가 떠도 최저에서 떨어져서 그냥 끝. 근데 웬만한 너희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좋은 대학교들은 다 그 정도입니다. 교과 전형은 이런 수능까지 봐야 하는 불안감이 좀 있죠. 종합 전형은 끝 그냥 너 합격 그러면 수능 안 봐도 돼. 종합 전형 뭐냐?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랑 내신이랑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다 판단해서 보겠다. 네가 고등학교 3년 내내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어떤 학교는 내가 꿈이 의사야. 그래서 나 의대를 지원하고 싶은데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방학 동안에 체육대회 할 때 양호 선생님 옆에서 아픈 친구들 붕대를 감아줘. 열사병 걸릴 친구들을 위해서 차가운 물을 막 나눠줘. 이런 게 이제 3년 내내 했던 활동들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 돼지 신장을 의학용 돼지 신장을 주해요. 그래서 그 신장을 해부를 해요. 그리고 울릉도에 뱀이 많아. 그래서 뱀이 많아서 친구들이 들판에서 뛰어놀다가 자꾸 뱀에 물려. 나 그게 너무 아쉬워, 안타깝고.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뱀에 물렸을 때 막 그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해독제를 막 만들어. 랑 어떤 게 더 풍부합니까? 울릉도 애들이 훨씬 더 풍부하죠. 스토리도 있잖아. 뭔가 친구가 뱀에 물려.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자유롭게 그 들판을 뛰어놀 수 있게 내가 해독제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 앞으로 의사 될 거야. 그런 친구들 위해서. 랑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 방학 그 체육대회 때. 그래서 내가 양호 선생님이랑 같이 붕대 감아줬어. 찬물 줬어. 랑 느낌 자체가 아예 다르죠. 그래서 일반고에서는 종합전형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일반고에서. 그래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이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사실. 근데 그걸로만 다 뽑을 수는 없으니 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의사야. 그래서 야, 너 우리 병원 와서 돼지 신장 구해줄 테니까 해부해. 내가 해독제 만들어 줄 테니까 같이 해. 이제 이것도 인정이 안 돼요. 학교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활동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신도 챙겨야 되고, 혹시나 떨어지면 수능도 봐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빡셉니다. 이게 종합전형. 근데 종합전형은 너 합격! 그러면 수능 안 봐도 돼. 근데 그 발표가 9월부터 나요. 고3 9월부터. 그럼 9월에 발표 난 친구는 그냥 놀러 다니는 겁니다. 놀러 다니면 돼. 이제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라섹도 하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앞트임도 하고 남학생들은 막 헬스장도 다니고 피부과도 다니고 대학생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장점이 뭐야? 수시의 장점은 6개를 쓸 수 있어요. 최대 6개. 교과 3개, 종합 3개 쓸 수도 있고, 교과만 6개 다 쓸 수도 있고, 종합 6개 다 쓸 수도 있고, 심지어 한 학과에 6개 다 쓸 수도 있어요. 난 서울대 의대 아니면 안 돼. 그럼 의대에 6개 서로 다른 전형들이 있어. 그 종합 전형에도 여러 개가 있고, 교과에도 여러 개. 거기다 그냥 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이 나눠져 있고 그 가군에 있는 학교에서 하나, 나군에 있는 학교에서 하나, 다군에 있는 학교에서 하나 해서 같은 학교의 학과를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하나.
다군에 가장 좋은 학교 서울대, 뭐 나군에 가장 좋은 학교 뭐 고려대, 뭐 다군에 가장 좋은 학교 한양대, 뭐 이렇게 이제 거기에 있는 과까지 하나 해서 딱 이렇게 세 개만 쓸 수 있어요. 학교와 학과를 세 개만. 그리고 이제 수능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수시가 훨씬 좀 유리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한 2등급이야, 좀 애매해.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수능 보기 싫고 해서 종합전형으로 뭐 그냥 좀 약간 낮은데 울릉대를 썼어. 울릉대 뭐 그물손질학과 이런 데 썼단 말이야. 아 그냥 그물이나 수리하면서 물고기 잡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썼어. 그래서 발표 너 합격.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물을 배우면 되는 거죠. 9월달. 근데 나 근데 울릉고에서 내신이 나는 좀 괜찮아. 그래서 저는 울릉대학교 좀 더 높은 뭐 있어. 울릉대 좀 유명한 데가 뭐 호박엿학과 이런 데 있거든. 나 호박엿 학과에 가겠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썼어. 근데 최저가 10이야. 두 과목 합쳐서 10만 맞춰와 이렇게 돼 있어. 국어랑 수학에서 5등급씩만 맞으면 돼.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수능장에 갔는데 내 대각선에 존나 공부 잘해 보이는 애가 있는 거야. 얘는 딱 봐도 얘는 아마 전국 1등일 것 같아. 빛이 나. 얘가 막 눈빛도 존나 총명하고 막 그 자료 정리해놓고 보면 막 장난 아니야. 그리고 얼핏 봤는데 얘가 막 서울 막 외대부고 막 3학년 이렇게 써져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쓱 봤는데 얘가 좀 그 버릇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답안지를 자꾸 옆에다 써.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보여. 나는 안 보려고 하는데 크게 쓴 답이 너무 잘 보여.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똑같이 적어. 근데 그러면 좀 컨닝 건드릴 것 같아서 한 두 문제는 좀 다르게 적었어. 그랬더니 96점을 맞았네. 두 문제 틀리고. 그래서 올 1등급을 찍어. 그래서 서울대를 갈 수 있어. 그래도 울릉대 호박엿학과를 가야 돼. 최저를 맞췄죠? 5등급 10을 맞추면 되잖아. 교과 전형은 썼는데 최저를 맞췄죠? 그럼 수시 붙은 대로 무조건 가야 된다. 정시를 이제 못 써요. 수시를 붙으면. 그래서 서울대만 경영학과를 가려고 해도 서울대 호박엿학과를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울릉대만 가야 돼. 요런 건 있죠. 근데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수시가 되게 중요합니다. 점점 비중을 좀 줄이고는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었죠.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군수, 우리 또 구청장, 교육감 이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근데 교육감은 정당이 없어. 그냥 진보냐 보수냐야.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가 아니야. 그냥 정당은 없고 나는 진보 후보예요, 저는 보수 후보예요 라고 해서 교육감을 선정합니다. 내년에 뽑을 거예요. 용인도. 그러면 진보는 어떤 스타일이냐? 기회의 평등. 보수는 실력. 그래서 진보 정당, 진보 교육감이면 수시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요. 정시보다. 그게 기회 평등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보수가 되면 수시의 비중, 정시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납니다. 정시의 비중. 왜 그럴까? 저기 강남에 4등급, 5등급인 애들 수능 실력 보면 다 일찍고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 학교도 많고. 그럼 걔네들이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 강남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의대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학을 되게 잘 가겠죠. 정시로. 그래서 대부분 저기 수도권에 있는 애들이 다 잘 가지 않을까요? 정시의 비중이 더 늘면 좋은 대학교를. 그걸 방지하겠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 또 지방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강남권이 아닌 강남 8학군이 아닌 다른 친구들도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게 하려면
수시 비중을 좀 더 늘리겠다. 그렇게 지금 진행돼서 그래도 내년까지는 여러분 대학 갈 때까지는 진보 교육감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대통령도 이제 개헌 같은 거 안 하면 바뀔 일은 없을 테고 5년 동안은 여러분 대학 갈 때까지는 대통령 바뀔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서 뭔가 수시의 비중들이 조금씩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한데요. 부작용들도 좀 있고 뭐가 맞다 뭐가 오르다는 아닌데 어쨌든 정시도 할 수 있고 수시도 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지.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좋고 모의고사 성적도 잘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수업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 수업이 진짜 개 중요해요. 수학 선생님이 3-2 지금 막 원주가 설명하시고 막 중앙값, 최빈값 이런 거 설명하실 때 애들 수업 잘 듣나? 여러분들은 잘 듣나요? 여러분들은 잘 들어야죠. 여러분들은 잘 들어요. 선생님 눈을 쳐다보면서 계속 고개 끄덕여주면서 계속 한 번씩 웃어주기도 하고 이래야 고등학교 가서 만약에 선생님인데 맨날 앞에서 잡아 자네라 맨날 이렇게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면서 살짝 웃어주고 막 선생님이 재미없는 농담에도 막 크게 웃어주는 애랑 똑같이 얘네 둘이 수행평가를 봤는데 한 명을 깎아야 돼. 그럼 누구 깎겠어? 웃어준 애 깎겠어? 아니지. 수업태도 좋은 애들이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사람인지라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에서 담임 선생님이 어쨌든 공부 과제나 시험을 내시니까 이게 수업 중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표시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들이. 그럼 그런 거 잘 캐치하려면 수업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신 수업. 심지어 수학이 보통 6단이거든요. 6단위가 뭐냐? 일주일에 6번을 수업한다는 얘기예요. 6번을. 6시간. 영어 같은 경우는 8단위, 국어가 7단위 막 이래요. 그러면 일주일에 선생님을 8번을 만나는데 맨날 저 자빠자. 그래, 그래서 수행평가 나는 안 깎일 거 맨날 자빠자서 1점 깎여는 아무 의미가 없지. 8시간에 비하면. 8시간에 비하면. 8시간 동안 그럼 뭐예요? 맨날 자는데. 8시간 동안, 일주일에 8시간 동안 잘 공부 더 하려면 잠을 몇 분, 2시간씩을 줄여야 돼. 1시간씩만 늦게 자도 얘는 엄청 피곤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가서는 얘들아, 지금도 그렇고 교과서는 다 풀어져 있어야 돼. 학교에서 하는 거. 수업 시간에 다 끝내야 돼. 시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교과서 들고 온 녀석 들고 오면 내가 진짜 막 우라통이 터져. 교과서 막 하얗게 비어있고 막. 그러면 안 돼. 자면 안 되고. 나도 많이 잤는데 너희는 자면 안 돼. 우리는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별 차이가 나진 않지만 선생님은 그래도 수시보다는 정시로 대학을 많이 가. 우린 90%가 정시였으니까 10%만 대학을 수시로 가고 전국 수험생의 90%가 정시로만 가. 대학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아도 정시가 그러니까 내신이 좋지 않아도 수능만 잘 보면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수업을 안 듣냐? 그게 아니었어. 우리 때는. 여러분들과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지만 우리 때는 이렇게 자면 존나 때렸거든. 나와. 그래서 못 자. 못 자. 무서워서 못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수업을 최대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선생님이랑 재미없는 수업을 해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졸 수는 있지. 그래도 연습해야 돼. 선생님이 좋은 그 연습 상대지 않을까? 방학 동안 계속
재미없는 수업을 계속 하는데 잠이 계속 오지만 어떻게든 그 참아보려는 그 노력과 경험이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12월달, 1월달, 내년 1월달에 지트 고등관 가서 10시부터 10시까지 수업도 한번 들어보시고 10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하고 시험 보고 수업하고 시험 보고 수업하고 밥 먹고 자율학습 받다가 수업하고 자율학습 받다가 수업하고 그래서 그걸 10시간 그런 걸 해. 그런 거 하면서 또 연습하고 할 수 있으니까 다 해. 다 하니까 한번 해봐.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고등입시에 관련돼서 고등학교 어떻게 쓸 건지 고민이 좀 많을 텐데요. 언제 쓰죠? 곧 쓰지 않냐 이제? 곧 쓸 텐데 그것도 어떤 구조로 1순위와 2순위와 3지방, 1지방, 2지방, 3지방이 결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고민되는 일반고 가는 친구들 중에 고민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디 학교를 가야 되지? 막 고민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장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정말 중요한데 집에서 얼마나 가깝냐 가 먼저 최우선 순위예요. 만약 고민이 돼. 홍천을 갈까, 막 수지를 갈까, 풍덕을 갈까, 막 성목을 갈까, 막 고민돼. 고민이 되는 순간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지, 홍천은 일지망을 쓰지 않으면 될 수 없으니까 거의. 그러면 고민대 하다가 막 근데 수지까지 가는데 막 40분씩 걸려. 근데 뭐 성북고 가는데 막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어. 성북고 가는 게 선생님은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무시 못하거든요. 집 가까운 것도 통학거리도 무시 못하니까 고민되는 친구들은 거리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해보세요. 자, 얘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5를 중심으로 곡선 위에 점 P를 지나는 원의 X축의 양의 부분과 만난 점은 Q. 점 P가 곡선에 따라 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직선 PQ의 절편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구해라. 이게 좀 어려운데요. 요 P가 핵심입니다. 요 점 P가. 이 점 P가 뭐예요? 원과 y는 x제곱과 만나서 생긴 점이기도 하면서 그 점을 직선으로 지는 그러니까 세 함수가 지금 한 번에 지나는 점이 P예요. P. 그러면 이 점 P를 t, t제곱으로 잡습니다.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나도 알아. 이게 어렵다는 거. P를 잡아야겠다. 미지수로. 근데 이 점 P가 어떻게 된대? 점 P가 곡선 y는 x제곱을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t가 0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이 직선 PQ의 y절편이 이거거든요. PQ의 y절편이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요 점이 이렇게 줄어들면 점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 요 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점이 있어서 y절편이 여기로 줄어들겠지. 이 직선.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점 P가 점점 원점에 가까워질 때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냥 t 써버리면 돼요. t. 그러면 우리는 5에서 p까지 지금 뭘 못 찾았어? 반지름 못 찾았어. 선분은 5p. 요 녀석의 길이를 써야지. 몇 나와요? 루트 t제곱 t 4제곱이 나와요. 0,0과 t, t제곱. 옴매 근데 뭐야? 여기 5q도 반지름 아닌가? 맞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으니 여기는 루트 t제곱 플러스 t 4제곱, 0 이렇게 써지겠죠.
직선을 만들려면 직선의 방식 쓰려면 지나는 두 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직선은 점 P와 점 Q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뭘 써? 직선의 방식 쓸 수 있죠. 식은 복잡하지만 기울기 쓸까요? 루트 t제곱 플러스 t 4제곱 마이너스 t 분의 마이너스 t제곱이고요. y 이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길이 구했고 지나는 한 점 얘로 할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선분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의 뭐가 y 절편을 찾으래. y 절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려고. 그럼 y 절편을 찾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0 집어. 그럼 y는 루트 t제곱 t 4제곱 마이너스 t분의 막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요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요 y 절편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식으로 그냥 쓰면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루트 t제곱 t 4제곱 마이너스 t 분의 t 세제곱 플러스 t제곱 얘의 극한값이 어떻게 돼? 얘의 극한값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 t에다 0 넣어봐. 0, 0, 0 다 0 나오죠. 0 넣었는데 0 나왔어. 그럼 인수분해냐? 유리화. 요거 유리화하면요. t제곱 t 4제곱 마이너스 t제곱 분의 t 세제곱의 루트 t제곱 t 4제곱 플러스 t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t제곱은 좀 이따 해도 되니까 이렇게 나타날게요. 그러면 제곱 없어지죠. 분모의 차수 t 4개나 있어. 0 되는 값이 4개 있어. 그럼 여기서 t 하나 뽑아내고 여기서 t 똑같이 t 하나씩 뽑아내면 다시 t 4제곱분의 여기서 t 제곱이 나가고 t 하나씩 나가니까 앞에 t 4제곱으로 바뀌면서 루트 1 플러스 t 제곱으로 바뀌겠죠. 왜? t 제곱으로 묶여서 나가니까.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묶어내. t로 묶이니까. 요게 t로 묶이니까요. 얘가 t로 묶으면 t 루트 1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묶여. 루트에서 t 제곱이 t처럼 나와요. 그럼 이제 보기 편하게 없애고 여기 플러스 t제곱은 그대로 적어놓을게요. 그럼 이제 분모 0 되는 거 사라지니까 t가 0으로 가면 여기가 2고요. 얘 0. 얘는 0 집어넣어도 되니까 이렇게 생겨요. 결국엔 우리가 남는 값은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죠. 답은 2다.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것 자체가 좀 빡세죠. 그래도 그냥 쓰기만 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쓰기만 한다면 그나마 좀 괜찮다. 다음 40번 보자. fx가 이렇게 생겼어. 값은 존재하지 않고 절대값은 존재하다. 얘가 2의 좌, 얘가 2의 우극한이면서 함수값인데 그냥에서 2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다 넣은 값과 여기다 집어넣은 값이 지금 극한값이 달라요. 근데 분모 0 되는 거 없으니까 그냥 2를 집어넣은 거예요. 쓸게요.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과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이 이렇게 있을 때 2의 좌극한은 얘야. 그래서 2 집어넣으면 6-3k가 나오고요. 2의 우극한이 얘니까 4 빼기 2 플러스 k가 나옵니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6-3k랑 2 플러스 k랑 달라야 돼. 아니다. 그럼 넘기면
4K가 넘기면 4가 아니다. 아, K는 1이 되면 안 된다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극한값 같지 않아? 자, 두 번째, 너희가 싫어하는 절대값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야.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이면 절대값 3x-3k가 되고요.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이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돼. 리미트는 전지전능해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 합성에 다 들어가고 이 절대값에서 그냥 지멋대로만 다 들어갑니다. 그냥 다 들어가요. 근데 이 들어가서 x에다 집어넣을 때 분모가 0만 안 되면 괜찮은 거야. 그냥. 그래서 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해? 그냥 2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도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여기도 2 집어넣어야 그러면 절대값 아까 뭐였어? 2 플러스 k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절대값을 건 극한값은 같다고 했어. 극한값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6-3k가 2 플러스 k이거나 마이너스 2 플러스 k 둘 중에 하나야. 둘이 부호가 같을 때, 둘이 부호가 다를 때. 근데 여기는 안 했잖아. 얘는 했잖아. 저기서. 요게 성립하면 극한값 존재. 어디서? x는 2에서 그냥. 얘는 했잖아. 얘인 거네. 얘가 그럼 넘기면 2k이고 넘기면 8이니까 내가 찾고 싶은 k는 8이다. 사야? 왜 사야? 아, k는 4. 아, 2k가 8이니까 k는 4다. 다음 51 47 47로 먼저 가자. 맞은 애 있나? 오. 성이 어떻게 만들었어? 어떻게? 이거 사치 어려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랑 똑같냐면 41번 문제랑 같은 유형인 거예요. 41번은 잘 풀었나요? 41번. 41번 잠깐만 설명하고 똑같이 설명할 거니까. 이 문제에서는 fx가 무한대로 가. 그리고 x 빼기 fx가 2래. 그래서 양변을 얘를 fx로 나누면 fx분의 x-1이 fx분의 2가 되면서 요게 분자는 상수인데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커진다며. 그럼 얘의 극한값이 0이 되면서 결국에 fx분의 x의 극한값이 1이다 라고 나오는 거였지. 이렇게 풀었나요? 이렇게 된 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풀어. 됐죠? 그러면 똑같이 가봐. 47번 그 문제야. 근데 뭐가 없어? 41번과 비교하면 아까는 f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알려줬어. 그죠? 근데 47번은 그냥 얘가 극한값이 3이라고만 알려줬지 아무 조건이 없어. 그죠?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얘는 어디로 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x는 어떻게 될까? 이거 무한대로 아까 fx가 무한대로 갔다는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생님은 얘를 x로 나눠줘. x가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싹싹 찢으면 2 빼기 x분의 fx가 x분의 3이고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극한값 몇 나와? 0 나와. 그럼 얘 극한값도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식 똑같은 거니까. 그럼 결국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의 극한값이 몇 나와? 2 나와. 이거 이해되냐? 양변 x로 똑같이 나눴어. 한 번 찢고 한 번 찢었어. x분의 3이면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분자는 3인 거밖에 안 되니까 0에 수렴하겠죠. 부모가 훨씬 더 크니까. 그래서 결국엔 x분의 fx가 2라는 극한값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양변을 x로 루트 x로 나누는 게 좋겠네요. 얘 차수가 똑같은 거니까. 양변을 루트 x분의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fx 분의 루트 x분의 루트 2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fx 라고 쓰셔도 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몇 나와? 최고차의 개수비 루트 2. 이렇게 하면 얘들아 x분의 fx에 루트 씌운 거나 루트 x분의 루트 fx나 똑같아. 그럼 얘 리미트는 이렇게 들어와도 돼. 이렇게 들어와. 그럼 몇 나와? 2 나오잖아. 얘 극한값이 2라며. 그럼 루트 2 나오는 거 맞아? 그러면 루트 2 빼기 루트 2니까 이거 계산 돼? 안 돼? 안 돼? 아 그럼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그럼 뭐 할 거냐면 유리화 할 거야. 유리화. 그럼 얘 유리화하고 얘 유리화하면 2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분의 2x 플러스 3 마이너스 fx라고 쓰고, 여기에는 2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fx가 적히고요. 여기에는 루트 2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fx가 적히면 이렇게. 됐나요? 됐나? 그러면 결국엔 2x 빼기 fx가 여기 있잖아. 2x 빼기 fx 얘는 여기. 그러면 2x 빼기 fx 플러스 1이랑 똑같은 거야. 이 식이 지금. 그럼 요거의 극한값이 3이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1의 극한값은 몇이겠어? 다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이야. 이거 극한값 몇 나와? 1 그대로 그냥 1 나와. x가 없으니까. 그러면 요거 빼기가 3 플러스 1이니까 이 친구가 4 나오는 거예요. 써먹을 수 있는 거 써먹어야지. 또 2x 빼기 fx가 3인데 거기다가 3이니까 여기는 6 나와요. 분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집어넣으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x분의 fx였으니까 양변을 루트 x로 나누면 루트 x분의 루트 2x 플러스 3 이제야 fx 분의
나타나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왜? 이렇게 하면 분모 최고차항이 계속해. 루트 1분의 루트 2. 루트 x분의 루트 fx는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여기도 그냥 똑같이 루트 씌워지는 거죠. 또 이렇게 하면 루트 2고 이렇게 해도 똑같이 루트 2. 없어집니다. 극한값 똑같아. 그러니까 얘 극한값 얘가 똑같으니까 이거 약분되고요. 남는 건 4분의 1. 그래서 2분의 3이 답이에요. 얘가.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눠서 무한대 x분의 fx의 극한값을 찾아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해보시고요. 중요합니다. 30분 어려웠어요. 처음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죠. 다음 50 3차함수 fx가 다음 중 하나만 주시겠네. 이거 그거였다 그지? 제가 이거지. 어제 와서 가족권이 뭔 놈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3차 함수 fx 다항 함수야. 이거 중요하다. 잘 봐. 이거 접근할 때 더 많이 나와요. 접근해서도 모든 실수 a 어떤 값이든 간에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존재해. 극한값 존재. 근데 x에다가 a로 가는 분모 a 넣었더니 분모 0대. 그럼 분자 fa 더하기 f 마이너스 a는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야 돼. 그러면 f의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fa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 우리 이거 어디서 봤지? 공투의 그 도형의 방정식의 마지막 단원이 도형의 이동해서 뭐시기 할 때 이게 무슨 뜻이야? 원점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왜? x끼리 부호 비교해봐. 바뀌었지? y끼리 비교해봐. 바뀌었지? 이거 원점 대칭한 거야. 원점 대칭 함수다. 그냥 결국엔 fx가 원점 대칭이라는 겁니다. fx가 원점 대칭이야. 이제 외워야 된다. 잘 봐. fx를 초고차항 뭐 없으니까 px 세제곱 qx 제곱 rx 플러스 s 뭐 이렇게 쓸게. 나도 몰라. 이거 복잡하지만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한 번은 봐야 돼. 한 번만 봐. 요게 성립한대. 원점 대칭이 성립한대. 그러면 다항 함수에서 원점 대칭이 갖는 특징이 뭐냐를 이제 오늘 배우는 거야. 이거 적분에서도 많이 쓰고 2차 미분에서도 많이 쓰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넣어볼게. f-a 복잡하지만 많이 봐봐. a 제곱 qa 제곱 마이너스 ra 플러스 s야. f-a가 또 얘랑 같대. 누가? 마이너스 fa랑 같대. 그럼 여기다가 a 넣고 마이너스 넣은 거니까 p a 제곱 q a 제곱 r a 마이너스 s 이거랑 같대. 이게 마이너스 fa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야. 모든 실수에서. 뭐일 때? 원점 대칭일 때. 그럼 보면 같죠? 같죠? 그러면 qa 제곱하고 마이너스 qa 제곱이 같아야 되고 플러스 s하고 마이너스 s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엔 q랑 s가 0이란 뜻입니다. q랑 s가 0이에요. 그럼 이걸 그럼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fx는 px 제곱 rx x 세제곱 rx 이렇게 써야겠네. 가족권이 이렇게 풀립니다. 가족권이 이렇게 풀려요.
요거 이해되냐? 얘들아? 식으로는 이해되지? 아 이렇게. 그래서 봐봐. 누가 없어졌냐면 짝수 차수. 우리 x의 0제곱도 짝수 차수라고 하면 원점 대칭 함수들은요 짝수가 없어요. 홀수들만 갖고 있어요. 원점 대칭 함수. 그러니까 앞으로 fx가 원점 대칭이야 라고 하면 그 fx는 원점 대칭이니까 몇 차식이겠어? 1차식, 3차식, 5차식 이 애들밖에 없어. 왜? 짝수 차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2차식이나 4차식은 원점 대칭이 될 수가 없어. 원점 대칭의 함수들은 뭐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홀수 차수들만 가지고 있어. 원점 대칭 함수들은 홀수 차수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원점 대칭 함수인데 연속 함수래. 이어져 있대. 함수 fx가 연속인데 원점 대칭이니까 무조건 0,0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얘 0 넣으면 0 나오게. 얘 원점 대칭이야. 얘들아 그럼 봐봐.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잘 다 했다. FA랑 F-A가 같다. 뭔 말일까? 얘가 Y축 대칭이에요. 얘가 Y축 대칭 함수를 이렇게 씁니다. 보통 저 A를 X로 바꿔서 쓰기는 하는데 X의 부호가 바뀌었는데 Y 부호가 똑같아. 이게 Y축 대칭 함수예요. Y축 대칭 함수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뭐만 있겠어? 뭐만? 반대로 Y축 대칭 함수는 짝수 차수만 있어요. 뭐일 때? 얘들아 다항함수일 때야. 다항함수일 때. 원점 대칭은 다항함수일 때 뭐만 있어야 되고 홀수 차수만 있어야 되고 Y축 대칭 함수는 짝수 차수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던 x제곱 플러스 4 같은 거 짝수? 상수함수 짝수 함수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Y축 대칭. Y축 대칭. 그래서 니네가 아는 이거 있지 않아? 이거 무슨 함수죠? 기억나? 보기 차식 기억나? x제곱 t로 치환해가지고 막 찾았었던 거 기억나? 요것도 보나마나 무슨 축? Y축 대칭 함수인 거야. Y축 대칭. 다항함수일 때만이야 얘들아. 코사인이 Y축 대칭 함수인데 짝수 차수만 있냐? 아니죠? 그건 그래프 모양이 다른 거니까. 함수 종류가 다른데 다항함수에서는 짝수 차수는 Y축 대칭, 홀수 차수만 있으면 원점 대칭이라고 읽어요.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X축 대칭은 왜 없죠? X축 대칭은 영어로 뭐라고 씁니까? 이렇게 써요. 이게 X축 대칭이에요. 얘는 없어. 왜 없을까? 함수가 아니야. X축 대칭이면 세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X축 대칭 함수 이런 거.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생기고 이렇게 그었을 때 아예 교점이 안 생기니까 요런 거. 요런 걸 어디서 배워? 기하에서 배워. 이런 거. X축 대칭이니까 얘네들은 함수라고 이야기 안 해. X축이 대칭인 함수는 없어. X축의 대칭인 함수는 없는데 그런 애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그런 애들이 몇몇 있네. 대표적인 게 너희가 배웠던 이런 거죠. 기억나? 얘 배웠는데 이런 애들. X축 대칭인데 함수는 아니고 그래서 얘도 X축에 대해 대칭이잖아. 0,0. Y축에 대해 X축에 대해 대칭이죠.
이런 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원의 함수라고 안 하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함수가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이런 애들을 함수는 아닌데 함수처럼 풀고는 싶어. 그러면 좀 쉽게 풀리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음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음지에 있는 함수다. 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냥 음함수래요. 그래서 원, 타원, 쌍곡선까지 요걸 기하에서 되게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3학년 때 선택해서 공부를 할 때 수학 같은 거 선택할 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미적분 2, 기하.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저는 인문계 쪽 가고 싶은데 그럼 뭐 이제 경제 수학 같은 거 뭐 이런 거 선택할 선택 과목은 수학도 되게 많은데 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선택 과목을 뭐 경제 수학을 선택했는데 우리 전교생에서 나 2명 선택했어. 2명. 근데 1등급이 11% 10%까지인가? 이번에? 그러면 2명 선택했으면은 0.2명이 1등급인 거잖아요. 그래서 1등급이 안 나오죠?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2등급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1등급이 없어요. 최소 10%가 되려면 몇 명이 신청해야 돼? 10명 신청해야 돼. 10명. 9명이 신청했다. 그럼 바로 수강 정정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잘해도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좀 중요 과목들로 좀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다양한 공부를 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자 됐죠? 중요하다. 이거 적분에서 그리고 미분에서도 우리 그래프 그릴 때 되게 중요하게 다뤄요.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만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다항함수에서 원점 대칭이면 홀수 차수들만 있고 다항함수에서 y축 대칭이면 짝수 차수들만 있더라.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FA 더하기 F 마이너스 A가 0이야. 얘 원점 대칭이야. 그럼 나 FX를 PX 세제곱 더하기 QX라고 써야지 바로 설명이 끝나버리는 거죠. 여기서 설명이 끝나버려. 자, 일렀더니 0 나와. F1이 0이래. 원점 대칭인데 F1이 0이래? 그러면 F-1도 0이겠지. 그리고 원점 대칭이니까 0,0 지나야 되니까 F0도 0이겠지. 까지 나오면 또 대박이네. 되냐? 얘들아 1,0이 된대. 그러면 요 식에서 가족권에서 FA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A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F1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과 똑같은 거야. 근데 F1이 0이라며. 그럼 F 마이너스 1도 0 나와야 되겠지. 이해돼요? 됐지? 이거 쉽죠? 그래서 3차 함수인데 능력되는 값이 기가 막히게 3개가 나와버렸어. F0은 0은 나는 아까 얘기 뭐라고 했어? 다항함수고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면서 원점 대칭함수 무조건 0,0 지나야 돼. 요걸 만족시키는 값 중에 0 넣으면 무조건 성립하거든. 얘가. F0이 마이너스 F0과 같으려면 F0이 0일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우리 fx는 최고창 p, x,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써버릴 수 있는 거죠. 문제 되게 좋다. 이걸 x 빼기 1로 4, x에다 이제 1 집어넣으면 p, 2, 1 가 1. p는 2분의 1.
fx는 2분의 1의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2 집어넣어서 우리 계산할 수 있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봐. 잘해야 돼. 잘 정리해놔. 우리 언제 끝나? 거짓말. 시간의 방에 갇힌 것 같은데. 시계가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는데? 힘내자. 시간이 안 가네. 오늘 너무 그렇대. 사람이 행복하면 시간이 느리게 간대. 그리고 불행하면 시간이 빨리 가요. 선생님 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수업할 때마다 되게 행복하겠네. 여러분 절대 수업이 벌써 끝났어? 라고 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선생님의 행복 전도사. 사람이 죽을 때 그런데 인생이 되게 짧았다라고 하면 짧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보통은 대부분 불행하게 살았고 인생 참 길다 오래 살았다라고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인생을 좀 되게 행복하게 사셨대. 선생님이 요새 수업은 좀 늦게 가는데 시간은 되게 빠르게 가거든요. 수업 시간은 늦어. 근데 일주일은 되게 빨리 가. 근데 또 일주일이 되게 빨리 가는데 월급날은 또 늦게 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나 봐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 자 보자. 51번 중요합니다. 별도 잘 쳐놓으세요. 다음 51 얘들아 수능이 나왔잖아. 수능이 나왔어. 잘 보자. 수능이 나왔어. 수능이 함수 fx가 x세제곱 ax제곱 bx 플러스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더라. 수능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써. 정수 AB야. 무조건 표시해놔야 된다. 아니면 머릿속으로 기억해놓는다. F1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리미트 x가 알파라고 할 때 fx분의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야 되니까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아닐 수도 있고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건 그냥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fx가 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0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풀어왔던 알파 집어넣었을 때 0이 될 수도 있고 얘도 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그냥 f 알파가 0일 때 f 2알파 플러스 1이 0 얘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죠.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이거. 두 번째는 f 2알파 플러스 1은 0이고 f 알파가 0이 아니면 이거 무조건 극한값 존재하는 거야. 분모는 0이 아닌데 부재가 0이야? 그럼 그냥 0이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f 알파도 0이 아니고 f 2알파 플러스 1도 0이 아니잖아? 그럼 그냥 0은 알파 집어넣었더니 분모 2 나오고 분자에다가 알파 집어넣었더니 3 나오고 2분의 3이 극한값이니까 존재하겠죠.
그러면 주로 우리가 다루고 중요하게 다루는 게 얘니까 얘부터 먼저 해보죠. 얘부터. 3차식인데 f 알파가 0이고 f 2알파 플러스 1도 0이어야 돼. 이런 값이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잠깐만요. 그러면 3차 함수 fx는 능령되는 값이 알파랑 2알파 플러스 1 먼저 하나가 나와요. fx는 0이 될 수 있는 x 값이 왜? 3차 함수 fx가 알파 집어넣었을 때도 0 나오고 2알파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도 0 나오니까 그니 알파 2알파 플러스 1 그리고 나머지 하나 뭐 하나 있겠지. 그러면 그냥 집어넣어. 잠깐만. 그리고 우리 뭘 구하래? 얘 봐봐야죠. 됐어. 잘 생각해봐. 얘랑 알파라는 값과 만약에 2알파 플러스 1이 같다고 생각해봐. 알파랑 2알파 플러스 1.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나와. 알파가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알파랑 2알파 플러스 1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냥 막 집어넣어도 돼. 막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풀까? 미안. 그냥 F 알파 집어. F 알파가 알파 대제곱 A 알파 제곱 B 알파 플러스 4 F에 알파 플러스 1이 알파 플러스 1의 대제곱 A에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B에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할까요? 정리하세요. 나오는 조건 한번 써봅시다. 응? 2알파. 2알파 플러스 1도 하나 넣어서 전개하세요. 나올 수 있는 조건들 찾읍시다.
둘 다 0이니까 어차피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갖다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C는 복잡하나?
얘들아 3차 함수 fx가 근이 알파랑 2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이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되려면 만약에 알파가 1이면 3도 근이 돼야 되고 알파가 2면 근이 5도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알파가 다시 3이 되니까 여기다가 봐봐. 여기 이거 잘 봐야 돼. 알파랑 2알파가 근이면 알파가 1이 되면 근이 뭐 또 돼야 돼? 3도 돼야 되지. 그럼 그 알파가 다시 3이 되면 그 근이 또 7이 되고 7이 되면 15도 되고 해서 무한대로 근이 계속 늘어납니다. 누구랑? 얘랑 값이 다르면 알파랑 2알파의 값이 다르면 우리는 여기서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요 값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알파랑 2알파 플러스 1의 값이 다르면 알파가 1이면 근이 3도 돼요. 능력되는 근이 3돼요. 그러면 여기서 능력되는 근이 3이 될 수 있으면 여기가 7이 되고요. 또 능력되는 근이 7이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근이 15도 되고 해서 3차 방정식의 근은 최대가 3개고 홀수 차수들은 최소 근이 1개예요. 최소 근이 1개입니다. 우리가 대수에서 1단원에서 제곱근 배웠을 때 n제곱근 배웠을 때 n이 홀수이면 양수, 음수 0에 상관없이 x의 n제곱이 k다라고 했을 때 이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에 상관없이 이 n이 홀수면 이 k의 n제곱근은 무조건 하나 존재했었고 요 n이 짝수면 x의 n제곱이 k일 때 얘가 양수일 땐 x값이 2개, 0일 땐 1개, 음수일 땐 없었어요. 거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3차 함수, 차수가 이렇게 최고 차항의 개수가 3이면 우리는 최대 근, 능력되는 값이 3개이거나 최소 적어도 근이 능력되는 값이 하나는 생깁니다. 하나는 생겨요. 그러면 요게 이해가 좀 힘들겠지만 이 알파라는 값과 2알파 플러스 1의 값이 다르면 모든 실수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F1, 알파가 1이면 F1분의 F3이 0이어야 돼요. 그럼 F3이 0이면 다시 능력되는 값이 3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도 무조건 성립해야 되니까 F7도 0이 돼야 돼요. 그럼 F7이 0이면 여기 얘가 성립하려면 뭐도 돼야 돼? 여기다 7은 15도. 왜? 우리 0분의 0꼴이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그러면 알파가 만약에 1이면 F1이 0이고 F3도 0이야. 근데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니까 그럼 이 알파가 3으로 바뀌어도 성립해야 돼.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F3이 0이니까 여기 0분의 0꼴 성립하려면 여기 F 뭐가? 7도 0이어야 돼. 그러면 F7도 0이네. 그러면 F7이 0이니까 이 알파가 만약에 7로 다시 바뀌면 F7이 0이니까 여기도 0 돼야 되니까 7는 값 F15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F15도 또 0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알파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우리 문제에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1, 3, 7, 15 이런 애들이 다 능력되는 값이야. 누구의?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의 능력되는 값은 최대 3개고 최소 1개밖에 안 돼. 언제야? 알파랑 2알파가 다를 때는 2알파 플러스 1 다를 때는 근이 알파 값에 따라서 무한 2개씩 계속 늘어나. 그래서 이때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알파와 이 알파 플러스 1이 같아야 돼. 요걸로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알파가 마이너스 1, 능력되는 값이 딱 하나 나오는 거야. 알파가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 0일 수밖에 없어요.
f 마일이 0이다.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려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려면 다른 값에서는 0 되는 값들 봐봐. 아까 0분의 0꼴일 땐 극한값 존재하는데 이 알파가 얘네들과 서로 값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서로 다르면 무한대로 계속 늘어나. 능정되는 값이. 근데 우리 다항함수 3차식이니까 근이 3개만 있어야 돼. 최대.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알파 값이 모든 실수에 성립할 때 하려면 알파가 딱 마이너스 1일 때만 둘이 같아서 마이너스 1일 때만 0분의 0꼴 생겨서 넘겨버리고 나머지에서는 이 알파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값들이 나왔을 때 얘네 둘이가 다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그러니까 fx가 0 되는 값이 x값이 딱 마이너스 1일 때만 하나 있는 거고 나머지에선 0이 안 되면 이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얘네들이 또 0대 0꼴이니까 극한값 갖게 되는 거고 다른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제 fx가 0 되는 값은 하나밖에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7이 됐든 간에 여기다 집어넣을 때 얘네들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야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겠죠. 요거 해석되나요? 미안합니다. 바로 풀어줘서 이해됐나? 요게 어렵네요. 그래서 우리 fx는 0 되는 값이 x는 마이너스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딱 하나.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0 되고 나머지에선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fx가 x 플러스 1이고 저거 조립적으로 하면 1a b 4 마이너스 b 플러스 a 플러스 0. 이 친구가 마이너스 b 플러스 a 플러스 5를 나옵니다. 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조립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fx가 x 더하기 1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x 플러스 b 빼기 a 플러스 1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인수분해 능력되는 거. 근데 인수분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0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마3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3이에요. 얘가 3인 거예요. 3. 그러니까 이쁘게 다시 쓰면 x 더하기 1이고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x 플러스 4 이렇게 바뀌어요. 요가 됐나요?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아까 다시 얘기한 것처럼 fx는 실근이 딱 한 개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하나만 가져야 돼.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하나만. 만약에 얘가 실근이 두 개야.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에서도 0이고 2에서도 0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알파가 2가 됐을 때 f2분의 2 집어넣으면 f4 5 얘가 뭐가 돼야 돼? 극한값 존재해야 돼. 그럼 f5가 또 뭐가 돼야 돼? 0. 그러면 x가 다시 5가 되잖아? 그러면 f5분의 f10이 또 극한값 다 성립해야 되니까 0 돼야 돼. 그러면 또 f11이 뭐가 돼야 돼? 0. 그럼 3차식이 계속 근이 늘어나 버린다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3차식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마이너스 1을 빼고 나머지는 근을 가지면 안 돼. 왜 마이너스 1이랑 근 하나만 가져야 되는지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결국엔 얘 여기 갖고 와볼게요. x제곱 플러스 a-1x 플러스 4는 0이라고 했을 때 얘 fx가 실근을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실근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실근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를 판별식 a-1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러면 a-1은 마4부터 4이고 마3부터 a가 5 이렇게 생겼겠죠. 풀어내 2차식 풀어. 근데 우리 a가 뭐래? 정수래. 정수. 그럼 a의 최대값은 4고 a의 최소값은 마2가 돼요. 정수의 최대 최소값. 근데 우리 뭐 했어? f1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1 구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4에 그러면 우리는 5 플러스 a 플러스 b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 b가 a 플러스 3이거든. b가. 그럼 b 대신에 a 플러스 3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a 플러스 3이면 결국엔 2a 플러스 8값 구하는 거예요. 2a 플러스 8의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근데 a의 최대값이 몇이에요? 정수값 4 집어넣어서 16 이렇게 풀면 되겠죠. 최소값 뭐 많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이런데 생각이 안 나.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이야. 모든 실수의 알파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서 이 값이 존재하려면 0분의 0꼴되는 값이 하나만 존재했었어야 돼. 3차식에서. 그럼 fx가 능용되는 값이 딱 하나만 존재했었어야 돼. 2개도 안 되고 3개도 안 돼. 왜냐면 그러면 능용되는 값이 더 계속 늘어나는 것들 보여줬으니. 이렇게 풉니다. 다음 54 잡아볼까요? 얘는 한번 해볼까요? 54 직선 L이 만남점을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가 2t가 되도록 하는 직선 L의 y절편을 gt라고 한다. 미지수를 먼저 잡자. 어떻게 잡을래요? 여기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가 2t가 되도록 잡아야 돼. 근데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 기울기 L을 y는 x 플러스 k라고 적을까요? 그러면 요 B점의 좌표를 뭐 베타 컴마 베타 제곱이라고 적었던 또는 베타 컴마 베타 플러스 K라고 적던 여러분 자유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럼 요 A라는 좌표를 선생님이 알파 컴마 알파 플러스 K라고 잡던 알파 컴마 알파 제곱이라고 잡던 둘 중에 하나. 계산하기에는 좀 뭐가 더 편하니? 얘들아? 그럼 이제 얘네들이 먼저 x제곱하고 x 플러스 k가 만났어. 거기서 생긴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럼 아까랑 똑같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이고 두 근을 알파라고 베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베타를 크게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B점의 좌표라서. 그건 상관없지만.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k예요.
그럼 요 길이가 근데 요 직선의 y 절편을 gt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 k 대신에 그냥 gt라고 써도 상관없네요. 왜냐면 y는 x 플러스 k의 y 절편이 k인 거니까 그냥 여기를 gt라고 쓰겠습니다. k가 gt야. 우리 문제에서 이 직선의 y 절편을 gt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선분 AB의 길이는 요게 더 낫겠다. 요게 더 낫겠어. x끼리 빼.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얘에서 얘 빼. 그럼 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이렇게 돼.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우리는 베타가 더 크다고 잡았으니까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잡고 루트 2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절대값 안 써도 돼. 베타를 앞쪽에 놨으니까.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 뺀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 갖고 와 1, 여기 갖고 와 4GT라고 써도 되겠죠. 1 플러스 4GT. 그럼 결국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꿀마 루트 1 플러스 4GT입니다. 근데 베타가 더 크다고 우리 문제에서 잡았으니까 이 친구는 루트 1 플러스 4GT 곱하기 루트 2 요게 선분 AB의 길이에요. 요게 선분 AB의 길이. 근데 이 선분 AB의 길이가 몇이래? 우리 문제에서 2t에 2t. 이제 문제로 가봐. 난 뭐에 관한 식으로 쓰면 돼? GT를 쓰면 돼. GT 구해라. 양변 제곱할까요? 1 플러스 4GT에 2가 4t 제곱이고 약분하면 2 4GT는 2t 제곱 마이너스 1이고 GT는 4분의 2t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GT를 t에 관한 식으로만 쓰면 되니까. 그럼 이제 저기다 집어넣으면 t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제곱분의 gt. 그럼 여기다가 t제곱이 붙어있는 거죠. t제곱. 우리 저식 t제곱분의 gt는 gt를 t제곱으로 나누고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t제곱. 계산하면 최고차이 계수이 2분의 1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다음 50 53 이것도 어려워. 가족권이 이거죠. 가족권이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0에서 1까지만 그림. 나조건이 뭐예요? 1마다 구간이 1마다 똑같은 그림이 나오네. 그러면 우리 그림은 지금 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지금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녀석이 fx입니다. 이런 게 fx. 이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가능한 조건 합친 게 이거야. 이 그림이야. 이 그림은 그려졌어요. 다들 이렇게 됐을 때 fx 플러스 2x분의 3fx 막 요거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값을 구해. 무한대로. 봐봐.
그리기 좀 어려운데. 얘를 y는 x에 대한 직선 하나만 그려놓자. 같이 위에다 같이 겹치. y는 x. 여러분들은 좀 더 위로 올려도 돼요. y는 x에 대한 직선 하나만 그려보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갔어. 그 무한대로 갔을 때도 우리 그래프는 뭐 이런 애들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y는 x는 무한대로 가면 저 위에 있겠지. 저 위에. 그러면 결국엔 x분의 fx를 걸었을 때 무한대로 가면 얘는 엄청나게 계속 커지는 녀석이고 얘는 0과 1을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녀석입니다. 어디를 걸리든 간에.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몇 나오겠어? 얘는 0과 1 사이에 있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값이고 얘는 그냥 계속 커지는 값이야. 그럼 얘가 0 나오면 얘가 0 나와. fx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인 거밖에 안 되지. 5분인가? 쉬는 시간? 5분인가? 선생님 내가 적어놨는데 아저씨가 지워버렸어. 먼저 쉬세요. 5분? 아마 5분일 거야.